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의정부센터에 우리 가족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이렇게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교육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니까 좀 이렇게 이제 센터 단위로 같이 동시에 참여를 해주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를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3분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의정부센터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2시부터 1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당겨 시작하고 앞당겨 마무리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고요.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평가 대비 준비하느라고 우수한 사례 같이 공유해서 하반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고객 서비스가 왜 중요할까요? 그만큼 고객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월마트 창립자인 이제 샘 월튼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그 고객은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우리 모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객이 우리한테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돈을 지출을 할 때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를 일찍 간파를 해서 이걸 고객을 중요시했더니 세계 제1의 그런 이제 월마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다음에는요, 빌 게이츠가 가르쳐 주신 건데요.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이 빌 게이츠가 가르쳐 줬어요. 빌 게이츠는 이거를 일찍 읽어본 거예요. 불편을 느낀 사람이 불편을 얘기를 해줄 때 누구든지 고객의 불편 사항을 즐겁게 듣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좀 조용히 그냥 서비스 해주는 대로 서비스 받지 뭘 말이 많냐. 어? 저렇게 까다로운 고객들은 정말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고객을 아주 불편해 하는데, 빌 게이츠는요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이용해보고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이 나의 발전과 우리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일찍 알고 여기 대처를 했더니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요, 고객의 중요성 한 사람만 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하다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지만 대신 다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안 와버리고 딴 데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일본의 이제 유명 요리사인 그 아베 고이치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유명 셰프로 활동을 하면서 그 보고 느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고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고객이 얘기해 주는 거는 뭔가 좀 거북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잘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고객이 100% 맞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좀 별난 고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상 고객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진상 고객하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그 진상 고객을 어떻게 하면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지 오늘 한번 진상 고객 대응 방법을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상 고객 문제 사례를요, 은행 창구에 와서 진상을 부리는 고객을 한번 같이 영상을 드라마의 한 장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 친절한 고객 서비스의 표본입니다. 고객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요.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잘 이렇게 응대를 했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3번 나오면 시스템적으로 잠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화내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잘 모셨는데, 이 진상 고객은요, 그런 규정이나 시스템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딴 데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엉뚱한 데다가 막 이제 쏟아놓으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이렇게 고객은 왕이라고 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냥 왕 노릇 살려고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고 하고 다음 손님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너 가만 안 두겠다, 서우진. 막 이름표를 확인하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그 은행 본점 게시판에다가 민원을 올리고요. 금융감독원에다가 또 민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행 어느 지점에 갔더니 내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저기 전혀 저기 거절을 하고 이렇게 거부당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거를 공개를 하니까 그 본점에서는 여기 지점장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 민원 고객 빨리 해결해라. 어?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점장은 이제 이 민원 고객을 진상 고객을 다시 초대를 해가지고요.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이제 평범한 상식인 같으면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하냐 이러고 막 이제 감정 대립을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고객 서비스 요원으로서 진상 고객한테 대처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본을 보여준 이 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지금 이 직원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내 권리나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부딪히면은 이 점점 파장이 커지고 문제가 확대될 거를 정확히 알고요. 이 진상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거를 해결하고 수습을 할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없지만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인내심이 정말 강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 진상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직원을 괴롭힐까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뭐 사과하는 게 뭐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또 뭐 이렇게 이제 90도로 숙여서 폴더 사과를 해라. 또 이거 이제 안 하면은 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은행 게시판과 이제 금융감독원 게시판에다 도배를 하겠다. 민원을 그냥 10건, 20건 계속 올려가지고 너들 힘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90도로 숙이면서 이렇게 이제 잘못했습니다를 또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수습을 하겠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냥 이거를 이 더러운 걸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실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이 직장에 몸담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직장 전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자존심 좀 숙이고 사과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그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수습을 하긴 했어요. 그러는데 옆에 있던 동료들이 열불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네북이냐? 어? 왜 이렇게 그냥 뭐 무조건 진상이 시비 걸면은 계속 사과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하고서는 이제 옆에서 요 이제 지금 불만하는 이 직원은 이제 신입사원인데, 이 신입사원이 이제 이 젊은 혈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고객 서비스가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고객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도 당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비애를 인정하고 이제 이 수습 방안들을 같이 의논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친절한 인사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고객 서비스의 시작과 끝이에요. 가장 기본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첫 번째, 인사받을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맞춰야 인사가 되고요. 눈을 맞추지 않으면 인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게 웃는 얼굴이 아니고 그냥 인상 쓰고 슬프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인사하면은 인사받는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죠. 그래서
15도 정도를 정중하게 숙였다가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정중한 인사가 되는데, 이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쩐 일 오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묶어서 총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다음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분기에 산재 사망자가 좀 줄어들 걸로 기대를 했어요. 왜 기대를 했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이제 산재 사망자는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더 늘어나가지고, 이 늘어난 게 이유가 뭘까? 이거를 이제 원인들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안전수칙 준수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안전수칙을 잘 안 지켜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이제 회사적으로 장비도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그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인 분석하는 중에 또 하나 뭐가 있었나 하면은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체력이 저하돼서 문제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완전히 산소 교환 효과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꼭 마스크를 쓰고 지냈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제약이 되니까 활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계속 웅크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만큼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요. 반사신경, 중추신경이 이게 둔화돼 가지고서는 그냥 그 돌부리에 걸려도, 모서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냥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중심을 잡고 비틀거리다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넘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맥없이 그냥 이렇게 깨지고 이러면서 더 사고가, 심각한 사고가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산재 사망자가 늘어나서, 우리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우리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력이 딸려고 체력이 약화돼 가지고 더 이렇게 안 다칠 것도 다치고 조금 다칠 것도 더 많이 다치고, 다치는 선으로 끝낼 수 있는데도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도 더 철저히 지키고 장비 지급된 거 철저히 사용하고, 그다음에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서 우리 균형감각, 이렇게 반사신경, 중추신경이 쫙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세요. 자, 이제 제 사례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에서 일어난 이제 사고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요,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천장에 여기 있는 전등을 교체하려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거꾸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이동식 사다리는 사실 미끄럼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철저히 안 한 게 문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사다리 작업 시에는 분명히 2인 1조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전수칙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걱정하는 게, 우리 연천 빌딩의 하태우 소장님은 좀 2인 1조로 꼭 할 수 있도록 주변과 협력을 잘 해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시작 전에 드렸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런 사다리 올라가 작업할 때는 안전모 필히 착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전모를 어떻게 해요? 안전모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전모를 써도요, 머리에다 이거를 안전모를 그냥 얹어놓고 올라가면 소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모자가 먼저 벗겨져 가지고 나가 떨어진 후에 맨머리가 저 바닥에 부딪혀 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모를 썼을 때는 이 안전띠를 필히 턱끈을 철저하게 조여 가지고 이게 안전모가 딱 고정이 되고 탄탄하게 붙어 있어야만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경기중앙의 정만섭 소장님도 이제 혼자 계시는데, 이런 위험한 작업은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아 2인 1조 하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감시자 없을 때는 이제 내가 소장인데 누가 잔소리하려 해가지고 대충 하실 수 있는데, 이 안전모 쓰시고 이 턱끈 조이는 거 이거 조금 꼭 챙기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체력 저하가 되고 해서 반사신경이나 균형 감각이 저하돼 가지고 체력 관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는요. 수조를 청소하려고 이제 전선을 연결하는 중에 감전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천으로 이제 작업장 바닥과 이제 공조실이 매우 습한 상태에서 물 묻은 장갑을 사용을 하니까 그냥 뭐 이 전기가 흘러나와 가지고요 감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3종 접지 공사로 연결이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꽂는 잭에 제3의 터미널이 요게 이제 접지로 연결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제대로 연결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표준 안전 작업 방법과 이제 안전 수칙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 게시가 안 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지키면서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요. 전기 작업할 때는 표준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킨 거죠. 그리고요. 이 전기 작업 시에 특히 관리 감독 내지는 보조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특히 위험한 거는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는 그냥 온통이 다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조심하고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물 묻은 장갑으로다가 대충 꽂고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감전돼 가지고요. 완전히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몸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사례 세 번째 건데요. 이거는 이거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하는 중에 또 넘어져 가지고 그냥 사망을 한 거예요. 맨홀에 걸려 넘어졌어요. 요 맨홀에 걸려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맨홀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이때 이제 그냥 머리를 다쳤는데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 머리 크게 다친 걸로다가 이제 사망한 그런 사고였어요. 물론 여기 소개되는 사례들은 우리 KDF에서 사례는 아니고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례들을 제가 우리 직원들이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뽑아왔어요. 자, 이 넘어짐 요소가 이제 평소에 낮에 눈에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야간에 걸려 넘어졌는데 낮에 이게 넘어짐 요소가 여기 있구나. 이거 그러면은 안전 조치를 미리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맨홀과 주변의 요철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밤에 잘 안 보이고 캄캄하면은 걸려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 미리 대비를 해야지. 이거는 이제 늘 여기 순찰하시는 분이 이거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소장님하고 또 센터장님 의논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평소에. 근데 그거를 노력을 이제 안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야간에 이제 순찰할 때는 필히 조명등을 이제 휴대를 해야 되고요. 물론 낮에도 지하 같은 데 갈 때는 조명등을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체력 관리. 여기서도 이 다치는데 체력 관리가 얼만큼 돼 있느냐가 영향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영상은요. 화제의 옥수수 드릴려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 앞에 남자분이 그 인기 유튜버가 드릴에다가 옥수수를 꽂아가지고 입에 갖다 대면 드르륵 해서 한 번에 옥수수 알맹이를 털어가지고 그냥 딱 먹는 거를 한번 성공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걸 보고서 이걸 따라해다가 옥수수는 제대로 못 뜯어먹고 이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가가지고서 이만큼 머리 확 빠져버렸는데 이거는요 회복되려면은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위험한 모험을 이렇게 이제 즐기는 것보다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 제일로 이렇게 위험한 거 절대 도전하지 마시고요. 안전을 첫째로 삼고 잘 지켜주세요. 네.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더운 여름철 우리 센터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이제 많이 더운데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같이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일사병과 열사병이 흔히 일어나는데 같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온열 질환 예방이 필요해요. 이렇게 금년에 또 많이 더울 거라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비 내리고 하면서 조금 식혀졌지만 앞으로 이제 더 더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사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이제 37도에서 40도 정도 이 사이로다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열사병은요, 체온이 40도 이상 막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 땀이 나오질 못하고 땀이 흐르질 않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사병은 얼굴이 막 창백해질 수도 있고요. 막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어지러움 증상이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감이나 이제 무기력감, 또 이런 구토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사병이 왔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는 시원한 곳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열사병이 있는데요. 열사병은 말이 어눌해지면서 호흡이 이상해지고 이렇게 이제 발작, 경련, 이런 시력장애 이렇게 심하면은 의식 불명으로 이렇게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열사병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열사병 증상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찬물 얼음으로 빠르게 이제 좀 체온을 이렇게 낮춰주면서 119에 신고해서 신속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폭염의 안전수칙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특별히 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부득이 외출해야 될 때 밖에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업무를 볼 때는 이 챙이 긴 모자를 이렇게 써서 이 열기가, 햇볕의 열기가 내 얼굴과 내 머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막아주고 양산을 이렇게 이제 챙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실 거를 좀 챙기는 게 중요한데, 그 물을 마시거나 이온 음료 같은 거는 이제 좋은데요. 저 탄산음료 같은 거 또는 이제 커피 같은 거, 카페인 들어있는 이런 거를 마시면은 오히려 더 수분을 뺏기면서 더 이제 물 갈증이 더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물이나 이온 음료 정도 이렇게 이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이렇게 자주 마시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늘이나 서늘한 곳에서 자주 휴식을 좀 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폭염 때는 이제 그 무더위 안전 수칙은 이제 서늘한 곳을 이용하라는 건데요. 우리 KT 건물에는 이제 시원한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 공간을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더위를 잘 극복을 해서 올여름에 이렇게 이제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만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이해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주 세계적으로 최고의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사례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기업은 안전으로 최고로 인정받는 듀폰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인데요. 1802년에 이제 설립된 화약회사예요. 220년 전에 설립이 된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는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해가지고 나일론을 대유행을 시킨 그런 회사죠. 근데 이 회사는요,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회사는 왜 안전을 제일로 삼았나 하면은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 나면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그냥 통째로 다 그 생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라는 행복에 직결된다는 거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로벌 기업인데 아주 철저한 안전 습관으로 유명하죠.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해가지고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보면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를 해가지고 이걸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직 문화에 보면 첫째가 안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1811년, 210년 전에 안전규칙을 제정해가지고요. 안전사고 제로에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시작 전에 오늘 이제 교육 진행 중에 사고가 나면, 화재가 나면 비상구가 이쪽 문을 열고 나가서 왼쪽으로 나가면은 외부로 연결됩니다 하는 걸 꼭 확인을 하고 이제 교육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방문 고객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업무 보시는 동안에 한 20분 동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경영 철학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는 거예요. 안전 전문 강사는요,
안드나 서나 안전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살펴서 눈에 띄는 대로 이제 이렇게 좋은 교육 소재를 찾고 실천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서 사는 건데, 모든 직원들이 그런 강사 수준으로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 보수교육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안전 서약은 이렇게 받아요. 서약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약서를 사인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안전규칙을 위반했을 때는요, 이렇게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또 마일리지를 관리를 해가지고요, 징계 처분도 할 수 있고 해고까지도 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서약을 이미 받아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기는 안전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면은 딱 전체를 작업을 올스톱을 하고 대비를 해놓은 다음에 작업을 속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이제 안전생활을 실천하는데, 사무실과 사무실 사이에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가 이렇게 이제 깨졌을 때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깨져 있을 때도 안 다치도록 이런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극장에 가면 이런 거 가끔 보실 거예요.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디인가? 만약에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이제 비상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를 사전 검토를 하고 이거 숙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연필 꽂이에 연필통에다가 연필을 꽂을 때는 뾰족한 게 위로 올라오도록 꽂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회사는요, 반드시 펜촉이 뾰족한 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이거를 이제 뾰족한 게 밑으로 속으로 들어가게끔 꽂는 걸 습관을 들인 거죠. 모든 출입문은요, 당기는 쪽으로, 문은 항상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 여닫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나 실천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문을 당길 때는 문 여는 동작에서 문제가 생길 게 없지만 밀고 나가는 걸로다가 하면은 바깥쪽에서 동시에 부딪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당기는 문으로 쓰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이용할 때는요, 반드시 손잡이를 사용을 해야지, 이 손잡이를 잡지를 않으면은 그냥 이동을 평지처럼 걸어가면은 남 눈에 띄면은 그대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돼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복도 모서리에 급히 가다 보면 동시에 모서리에서 만나면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볼록 거울을 설치를 해가지고 충돌을 예방을 하는 이런 것까지 실천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전을 제일로 삼아서 안전을 최고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 220년간 아주 꾸준히 안전사고 없이, 대형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70개 나라에 진출을 했는데, 이렇게 안전을 제일로 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제품들은 전부 이 회사 거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집중하는 게 안전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이제 탈바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던 이 이제 듀폰. 그래서 듀폰은 이제 지금은 안전 분야에 필요한 제품들은 이 회사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기업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현재 그 종사원은 한 2,000명 미만의 아주 신생 기업이에요. 그리고요, 이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제일 기업이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눈치채신 분은 계실 텐데요. KDFS 안전 TV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 관리 서비스하는 회사에 안전 TV를 운영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KDFS가 앞으로 듀폰을 능가하는 회사로 성장해 갈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요, 지금 우리 이제 안전 분야의 선진 기업 KDFS는 금년 3월 10일 날
이렇게 이제 안전 TV를 개국을 했어요. 개설을 했는데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이 저 안전 TV는 그 지금 이제 외부에는 공개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만 노출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구독자는 166명뿐이 안 돼요. 그 한 10분의 1 정도, 10명 중 1명 꼴만 지금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열심히 만들어 올리는데 업로드한 동영상은 이제 52편이 올려져 있고요. 누적 시청은 이제 5,700회에서 한 6,000회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 누적 시청 이렇게 이제 6,000회 하는 동안 아직 정기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대개 이제 센터장님이나 이제 소장님이 카카오톡 링크로 다 주소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니까 그 카카오톡으로 접속해서 보는 거는 카카오를 통해서 본 그 이제 독자로 관리를 하지 정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를 수 있도록 구조가 그건 안 돼 있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계정이 상시 로그인이 돼 있으면은 또 그게 이제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전을 위한 활용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요 유튜브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아이콘을 요거를 딱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런 화면이 열립니다. 요런 화면이 열리는데 요 화면 맨 위에 요 현미경처럼 생긴 요거를 이제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 검색창이 열려요. 유튜브 검색창이 열리죠. 그럼 유튜브 검색창에서 여기다가 뭘 입력을 하나 하면은 KDFS 안전 TV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바로 밑에 KDFS 안전 TV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요거를 딱 터치를 하는 순간 우리 KDFS 안전 TV에 이렇게 열려가지고요. 우리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이제 영상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짧은 한 7분짜리, 8분짜리 영상 올려놓은 게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야별로 특화된 그런 이제 영상이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이제 각 센터별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의정부 센터 영상을 이렇게 복습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을 이렇게 KDFS 안전 TV를 딱 열면 여기에 빨간 글씨로 구독이라고 돼 있으면 그걸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정기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공되는 안전에 관한 그런 영상들을 그냥 심심할 때 이동하면서 집에서도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서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활용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다음엔요,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전관리 품질 개선 우수 사례인데요. 금년 상반기에 평택 빌딩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평택 빌딩은 이제 그 건물 관리 서비스 다른 회사 소속이었다가 우리 KDFS로 이렇게 합류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짧은 기간에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허술하고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이미 의정부 센터는 상당 부분 이렇게 앞서 있는 그 센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특별히 정비한 이런 이제 혁신 사례를 참고 삼아서 하반기에 평가 대비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이제 그 건물 내에 15개 창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내용물을 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내용물은 뭐고 이게 이제 어떤 위험이 대비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좀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 번호를 일련번호를 붙여서 몇 번 창고 그리고 어느 부서 무슨 제품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표차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싹 정비를 하는데 여기 근무하는 전체 정사원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일제 정비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수해가 이제 났을 때 이거를 빨리 위기 발생했을 때 이걸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이제 전부 정비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경비실에서 24시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전을 위한 표지판을 이렇게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전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는 관리 취약구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이제 안전한 시설을 만든 건데요. 위험물 저장소 인근에 있는 취약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그 옛날 방범 초소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 금연구역으로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도 금연구역 캄캄하면 안 보이니까 거기 가서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특별 관리가 필요한 위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지판 출입 금지 표지판 설치하는 것보다 더 접근 금지 효과가 이제 탁월한 화단을 조성하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단을 조성을 하면서 여기 이제 꽃밭을 만들자니까 유기질 비료를 살포를 하고 여기에다 이제 구절초, 채성화 이런 거를 막 심어가지고 이제 화단이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꾸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미화의 효과를 가져오고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제 구획이 차단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위치에 여기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여기 쑥 빠지면은 인사사고 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이렇게 이제 구덩이가 있었는데 이 위험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낙엽으로 덮어놓은 거를 낙엽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가로 2m, 세로 1.5m, 깊이가 1.5m 되는 이런 이제 방공호를 이렇게 이제 빠지지 않게 완전히 안전 조치를 위해서 덮개를 덮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위에 이제 화단을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한 거죠. 또 하나 이제 이게 옥상 관리가 좀 어려워요. 왜 옥상 관리가 어려운가 하면은 이 옥상은 관심권에서 소외돼 있어가지고 우리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이제 거미줄이 끼고 뭐 배수구도 막히고 막 이렇게 이제 청소하기도 좀 어렵고 솔직히 여기 청소해도 별로 생색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옥상의 또 하나는 이 위험성이 상존하는 거예요. 그 사고 난 그 사례 하나 소개해 드렸죠. 이런데 걸려 넘어지면 그냥 용서 없이 그냥 이렇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도색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상주하는 수준의 이런 이제 관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환경 변화를 가져온 건데요. 이 요철 부분에 일단 안전을 위해서 눈에 팍팍 띄는 시각 효과를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좀 눈에 팍 띄도록 이거는 이제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 옥상 전체에 대한 도색과 청소를 완료하고요. 이렇게 해서 옥상이 딱 올라가 보면은 개선 효과가 한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환경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차장에 최고 높이 안내판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대충 다 들어갑니다, 여기를. 그러면 이제 거기 부딪히면 사고 나서 다치고 차도 다치고 우리 건물도 다치고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안전사고 위험성을 이렇게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전부 정비를 했어요. 이 안전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위험 요인을 이제 제거하는 안내 표지판 설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 고객 차량이나 모든 직원들 차량 이런 거에 위험의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사고 예방에 이제 기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 주차장 요 주출입구에 주차장 요 입구에 여기에 요철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여기 그냥 사람이 요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문제가 요 물이 고여가지고요. 비가 오면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스며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하로 새 들어가는 거죠. 이런 누수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다가 이런 거 위험한 걸 찾아가지고 전부 리스크에 대비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중대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해가지고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 작업을 다 해놓고 나니까 위험 요인이 제거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든 거죠. 그리고요, 이 빌딩 정문에 이게 빌딩의 상징인데
여기 녹슬어 가지고 그냥 미관이 저해되고 첫인상이 그냥 막 망가지는 이런 상황이 방치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문 출입구 철제 담장 미관을 개선한 거예요. 여기 이제 울타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녹슬고 이제 노후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녹을 다 제거를 하고요. 페인트칠을 새로 싹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니까 이미지를 완전히 이제 개선을 한 거고요. 정문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빌딩의 가치가 팍 올라가는 거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요. 이미지를 높이는데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요, 충돌 우려되는 모서리 이미 한번 충돌했잖아요. 이렇게 깨지고 망가진 부분을 다 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머리 주위 이런 이제 표차를 붙여가지고요. 보행자나 장비 이런 게 충돌 우려가 있는 모서리를 완전히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 조치를 한 거고요. 또 이렇게 지하 주차장 있고 안내하는 옆에 여기 차가 한번 긁었네요. 망가졌네요. 그래서 여기를 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표지판을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고객과 근무자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시킨 거죠. 그리고요, 빌딩 정면 장애인 주차장이 이렇게 이제 좀 아주 형편없이 지저분했던 거를 이제 도색을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산뜻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흡연지정구역 여기에 이제 정말 좀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도색을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해가지고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요,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안내 표차를 붙인 거죠. 이렇게 풍수에 대비 물품이다. 이렇게 이제 장마 때, 폭설 때 이런 재난 대비 모래주머니를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으면 우선 사용하시고 연락 달라고 이렇게 이제 소장 명의에 이렇게 이제 안내판을 공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하 주차장 입구든지 비탈면에 경사면에 빗물이 떨어지면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 이제 더 이상 흘러 들어가지 않게 이 집수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집수정에 여기 구멍에 이제 이렇게 요철이 발생해 가지고 걸려 넘어지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비를 싹 해 가지고요. 이렇게 정비를 딱 해 가지고 안전한 그렇게 집수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을 이제 도모한 거죠. 그리고 품질평가 오염폐 달성을 위한 이제 노력인데 이런 안전보건 표지판을 일제히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요. 우리 안전과 행복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걸 정말 인정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땀 흘리고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한 만큼 다 이거는 아무리 바보라도 이건 보면은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다 보이고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게 다 이렇게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 하반기에도 평가를 잘 받아서 오염폐 달성을 기필코 우리 함께 해냅시다. 전부 적극 호응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100번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저는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 얼굴은 좀 이렇게 시골스럽게 촌스럽게 생겼지만 몸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보니까 몸도 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좋음보다 그러면 마음 좋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요,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관리돼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얼짱이라고 그러죠.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얼굴은 딴 게 없어요. 성형수술 등 소용없어요. 소용없고요. 이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웃는 얼굴이 예쁜 얼굴이에요. 멋진 얼굴이고요. 마음의 여유와 경륜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기기는 좀 촌스럽게 생겼어도요, 마음에 넉넉한 너그러움은 조금 이렇게 이제 분위기 느껴진다고 그런 사람이 덜어 있어요. 가끔 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얼굴은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그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40대 이후에는 본인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얼굴을 어떻게 책임질까요? 그 내용에는 늘 이렇게 마음의 여유와 웃는 얼굴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편안한 느낌, 편안한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해가지고 자기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얼굴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웃는 얼굴로 책임을 져주세요. 네. 다음에는요,
몸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몸짱이라고 그러죠.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끼면 마스크 쓰고 그냥 완전히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충분히 못 해가지고 체력도 저하되고 해가지고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면 이 체력이 국력이고요. 이 체력 관리가 잘 돼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먹는 양은 오히려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먹는 섭취를 20%만 줄이면은요, 40% 이상 그 건강이 더 확장이 된다고 그러고요.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2배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양으로는 줄이는데 균형 있는 섭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이제 길러나갈 수가 있고요. 몸에 탈이 안 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 균형 있는 섭취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음식을 입에 넣고요, 충분히 씹어가지고 한 숟갈을 30회 이상 씹고요. 음식을 보통 이렇게 막 우리 이제 전투 대용으로다가 막 이제 5분에 그냥 뚝딱 해치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최소 20분에서 30분씩은 식사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식을 분쇄를 하고 침을 섞어서 삼켜야만 속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 탈이 안 나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양을 줄이고 균형 있게 하고 천천히 씹어서 드셔가지고 건강 관리를 좀 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또 건강검진 해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다 보면은 뭐 어디도 문제가 있습니다.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위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폐에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씩 다 이렇게 나와요. 반응이 있지?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조금씩 생겼을 때 누죽걸산입니다. 결론은 누죽걸산이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예요. 나 이런 증상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냥 나 푹 쉬어놨나 봐 이래가지고 침대에가 누우면 그대로 이제 가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더 걸어야 산다는 거죠. 몸을 많이 움직여서 건강 회복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음 좋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음 좋음은 이제 마음짱인데요. 마음짱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역지사지예요.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언제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 근육을 길러야 돼요. 생각 근육은 책을 읽어서도 물론 이제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그런 반면에 늘 화나는 일을 이렇게 화를 느낀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잘 가라앉히고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성품을 길러나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성품이 다듬어지고 길러졌을 때, 성장했을 때 우리가 정말 멋진 원만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내로남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저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하고요, 결혼식을 한 이 신혼 부부들이 3분의 1이 이혼을 한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이혼하는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제 막 사기당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돋보이고 더 이렇게 혜택을 입으려고 신세지려고 생각을 했다가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사기당했다고 그러고 막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다투다가 이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 부부는 결혼해서 배우자한테 도움받고 신세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이렇게 후원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막 처음에는 청춘 남녀가 가슴이 뛰고 짜릿짜릿해서 막 결혼을 하지만 이게 이제 30년 40년 살다 보면 똑같이 가슴이 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반응이 이제 뭐 동일하지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가슴이 계속 뛰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한 2, 3년 지내고 5, 6년 지내면은 이게 시들해지고 쉽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년 사는 부부가 어떻게 해야 같이 이상적인 부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때는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같이 헤쳐나가는 전투 동지, 전우회로, 동지애로 같이 힘을 합쳐나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가시고요.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로 동지애로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전우애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게 그만큼 필요해요. 그리고요, 우리 조직이 성과를 내는 데에는 이게 중요해요. 나무 물통의 법칙을 기억을 해주세요. 나무 물통을 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나 하면은요. 자, 이제 어느 조직이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하시고 창의적이고 막 집중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꼭 이렇게 이제 소외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본인 스스로가 위축이 돼 있고 이렇게 그냥 그 왕따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덜어 있어가지고 그 열등한 한두 분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기준까지만 물이 차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진정한 성과는요. 그 소외된 한두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거기로 다 이렇게 물이 새 나가서 이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부진하고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여기까지가 우리 조직의 성과예요. 그리고요, 꼭 이렇게 이제 점검반이나 평가위원이 와가지고 딱 사람 찍어서 물어보면 꼭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답이 잘 안 나오고 실수하고 막 그러면 그게 그냥 우리 전체의 실적이고 성과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아직 우리 조직에 새로 들어와서 적응이 잘 안 되신 분, 어째 저렇게 둔하고 금뚠지 몰라. 그렇게 그냥 그렇게 구박할 일이 아니고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잘 도와드려가지고 여기 잘 이렇게 이제 한 2, 3개월은 좀 평가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이렇게 잘 도와드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우리 식구 만들어가지고요.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잘 나가야만 우리 조직의 성과가 이 높은 성과를 올리고 높은 이 성과물을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펴서 동지애로 같이 팀워크가 돼서 같이 갑시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산재병원에 가서 산재 환자 어쩌다가 안전사고 나가지고 다쳐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 이런 분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다친 다음에는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치기 전에 우리 안전수칙 지키고 열심히 같이 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안전한 상태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산재 환자 평생 장애인 됐다 해서 위로하느라고 여기 장관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장관이 방문에 뭔 소용이 있어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활동이 부자연스러우면은 어쩔 수 없이 힘든 거예요. 이건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행복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가지고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수칙 준수 철저하게 이행합시다.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웃는 얼굴, 인상 좋아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모여들게 하는 인상 좋은 얼굴을 해야지. 찡그리고 그냥 누구 시비 걸고 막 욕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이런 진상 옆에는 있던 사람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의정부 센터는 진상이 없는 인상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이제 일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이렇게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웃는 얼굴을 해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변에 막 이렇게 전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이만규 센터장님 정말 보면은 볼수록 긍정적이시고 이렇게 이제 행복 바이러스를 주변에 많이 전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센터 가족 모두 이렇게 맞는 웃는 얼굴로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이렇게 주변에 전파해서 공유하는 그런 행복한 일터 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의정부센터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정부센터 식구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전부 이렇게 일찍 들어오셔서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교육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몇몇 분들한테 좀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좀 저한테 회신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의정부센터 우리 한 자리에 모이는데 우리 저 끝내기 전에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의정부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정부센터 정말 최고예요. 한 마음으로 잘 협조하고 팀워크 잘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의정부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의정부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저 예. 센터장님께서 네, 교육받는 안녕 말씀해 주세요. 중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도 있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면서 또 가르침도 받고 해서 영광일을 해주신 이덕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의정부센터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